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샤오펑입니다. 저는 중국 내에서 특히 로보택시 시장, 자율주행 시장에서 격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존의 강자들이라고 여겨졌었던 BYD라던가 니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뭐 리오토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해외에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 다음이라고 평가받았던 지리자동차, 그러니까 지커 브랜드 역시나 꽤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매 분기마다 100% 이상씩 성장하는 자율주행 탑픽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샤오펑입니다. 샤오펑 외에는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율주행 쪽에서, 특히 중국의 젊은 층 쪽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굉장히 강도 높게 혹은 굉장히 수요층이 있게 본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샤오펑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나락에 가고 있는 와중에 샤오펑은 나홀로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파마 리서치가 실적 발표를 했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약 53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파마 리서치는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복리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10%만 성장하더라도 이제 계좌 수익률은 50% 가까이 폭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500%를 가볍게 이제 수익률 500%를 가볍게 돌파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파마리서치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약 7.5%, 약 8%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5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배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2의 파마리서치, 제2의 리주란이라고 할 수 있는 리주란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했었죠. 얼마 전에 수익 실현했는데 최근에 다시 주가가 내려와서 제 매수를 좀 보고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제 매수를 좀 엿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정확히 찾는 게 딱 두 개만 꼽으라면은 이거랑 이거예요. 딱 두 개. 어떤 거 꼽느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고요. 그리고 피부과 가서 리주란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특히나 트렌디한 젊은 층들이 왔을 때는 이 두 개는 무조건 한다. 바로 올리브영 들려서 화장품 사는 거, 그리고 피부과 들려서 리쥬란 맞는 거. 네, 이 두 개는 무조건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파마리서치 리쥬란이 얼마나 뛰어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지, 얼마나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2의 리쥬란을 현재 발견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쥬란보다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면서도 사실 이제 막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입소문만 퍼지고 있고 이쪽에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에서 저는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수익 실현은 이미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매수에 대한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재매수를 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CJ 같은 경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역시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CJ 우선주 같은 경우, CJ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CJ 우선주는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도 괜찮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그런 중국의 자율주행을 봤을 때 이 샤오펑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샤오펑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의 자율주행 선두주자가 이미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죄다 약세,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BYD가 화웨이와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장, 로보택 시장에 진출하겠다 밝혔지만 판매량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것이 중국 내에서 좀 입소문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이제 제대로 납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뭐랄까요?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율주행 AI 칩을 내재화했다는 것과, 그리고 로보택시 상용화가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그런 로보택시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차도 생산하고 소프트웨어도 생산하고 자체칩도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니오라던가 혹은 BYD라던가 혹은 지커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다 나락을 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샤오펑이 자연스럽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해외 수출, 해외 진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글로벌 60개국에 진출을 올해 내요.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해외 매출 비중도 20% 이상, 25%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그러니까 이제는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파는 기업과 동시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는 기업, 자율주행 시스템을 빌려주는 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도 25% 이상, 30%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전기차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워낙에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로보텍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구글이 있겠죠. 이제 소프트웨어는 구글,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하는 기업으로 테슬라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 포니 AI 혹은 바이두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는 것이고, 하드웨어 기업 혹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 샤오펑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샤오펑은 처음에 전기차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테슬라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테슬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좀 도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빠르면 올해 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샤오펑이 이 소프트웨어 판매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 매출을 매년 100% 이상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라도 분기별로 흑자 전환 성공할 경우에는 작지 않은 파급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느냐, 좀 간단하게나마 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두 전기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랑으로 좀 빠집니다. 혹은 이제 가운데 싱크홀이 있는데 이걸 이제 표지판에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랑이라던가 혹은 싱크홀, 이런 이제 땅 속에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아직도 잘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리스크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에 반해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건 사고는 가장 없는 축에 속하는 것이고, 기술력 자체가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레벨 4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과 이제 샤오펑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내년에는 폭스바겐과 협력해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이 공개가 될 거예요. 참고로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상용화시키지 못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샤오펑은 자체적인 전기차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는 폭스바겐과 협업해서 그쪽에 대한 전기차 플랫폼도 내세울 준비를 내년부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달에도 판매량이 260% 이상 증가했고요. 1분기에는 무려 330% 정도가 이제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2월 판매량도 500% 이상 증가했고요. 6월 같은 경우도 2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년 보수로 봤을 때도 100% 이상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판매량의 폭증과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량 폭증 플러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판매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사실상 흑자 전환이 머지않았다. 저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샤오펑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샤오펑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젊은 층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점이 하나가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진출을 BYD 못지않게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꽤나 성공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특히 테슬라처럼 이제 HD맵이 따로 없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까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샤오펑은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앞으로도 신차에 대한 그런 꾸준한 신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판매량에 대한 그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샤오펑의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 약 34%, 샤오펑은 약 3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샤오펑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들의 그런 어마어마하게
뭐랄까요,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고 있어요. 네, 망하거나 인수합병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난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BYD라던가 혹은 샤오펑 이런 기업들의 다시금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1등 기업인 BYD가 상당히 나락에 빠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를 이미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뭐 자율주행 기술력은 뭐 압도적인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화이, 바이두 혹은 포니 AI처럼 소프트웨어만 하는 자율주행 기술력보다도 하드웨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익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초고속 충전이던가 전고체 배터리 이런 하드웨어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중저가 시장부터 중고가 시장까지 샤오펑이 판매량을 급증시키면서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생각들, 우호적인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하지 않아요. UAM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UAM,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UAM과 결합된 전기차를 판매에 나서고 있어요. 아마 영상만 찾아보셔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뢰가 없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샤오펑의 이런 UAM과 결합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느 정도는 좀 구미가 당기긴 하더라고요.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다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펑에 대한 분석이었고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 3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